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어느 날 남편이 4, 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고 바로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우리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그 순간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장난인 줄 알았고 혹시 오늘이 만우절인가 싶어서 핸드폰에 며칠인지 확인을 할 정도였어요. 정말로 남편이 친구 아들을 데려다가 장난을 치는 줄로만 알아서 이런 장난은 재미없으니 누구 아들이냐고 빨리 다시 데려다 주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진짜 내 아들이라고. 일단 화내지 말고 침착하게 내가 하는 말부터 들어. 그 말 다 듣고 화를 내던지 나를 욕하던지 해도 늦지 않잖아. 정말 이때쯤 제가 기절하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한참 입을 떼지 못하고 한숨만 푹푹 쉬다가 조금씩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여자가 하나 있다고 했어요. 저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가 남편과 헤어지기 얼마 전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모른 채 두 사람은 헤어졌다고 해요. 그 여자 역시 헤어지고 한참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뱃속에 아이를 그냥 자기 혼자 낳아서 키우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남편에게 들으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저도 역시나 남편이 하는 말이 너무나도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솔직히 말해, 너 바람 피운 거잖아. 바람 피워서 생긴 애를 지금 되도 않는 소리로 날 속이려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남편은 하늘의 맹세코 절대 모르고 살았다고 믿어달라 하더군요. 아이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임신 날짜를 생각해보니 확실히 저와 남편이 만나기도 전에 아이가 생긴 건 맞더라고요. 남편이 예전 그 여자와 만나던 시절에 장난삼아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여자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남편이 그때 아이 생기면 지우거나 딴 생각하지 않고 결혼해서 같이 키우자는 대답을 한 적이 있답니다. 물론 그게 몇 년 전 일이고 연애할 때 흔하게 하는 이야기라서 그 이후 이때까지 완전 까맣게 잊고 살고 있었다고 해요. 남편은 지나가는 말로 한 소리지만 그 여자는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을 믿었는지 언젠가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낳아서 길렀답니다. 그러다가 저와 남편이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또 얼마 후에 저희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도 전해 듣고는 혼자 조용히 아이를 키워야겠다 생각을 해서 몇 년 동안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고 살았던 거죠.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아이를 키울 상황이 되지 않자 이제와 내 남편에게 연락해서 사실 두 사람 사이에 생긴 아이가 있다고 고백을 했답니다. 더 이상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으니 남편이 데려가지 않으면 보육원으로 보내거나 뭔가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면서요. 그 말에 남편이 며칠 전 그 여자 집에 몰래 찾아가서 아이 얼굴을 보고 돌아왔고 혼자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고 말았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라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정말 그 당시엔 아무런 말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당장 집에 아이가 들어와 있으니 뭐라 화를 낼 수도 없고 다시 그 여자에게 데려다 주라고 했더니 그럼 바로 보육원으로 보내지게 될 거라면서 당분간 방법을 찾을 때까지 우리가 잠시 데리고 있자고 하는 겁니다. 일단 며칠만 좀 기다려봐.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라도 사정을 설명하고 키워주실 수 있는지 물어볼게. 그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데리고 있자. 아무리 그래도 이제 와서 보육원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 하지만 그 사실을 들은 시부모님은 저희 남편 보고 미쳤다고 화를 내셨고 절대 아이를 키워줄 생각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미 가정 이루고 딸까지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밖에서 애 만들어서 데리고 들어오는 게 너가 자식 새끼 맞냐고 욕까지 하셨습니다. 결국 방법이 없어진 남편은 제가 끝까지 원하지 않으면 아이를 다시 엄마에게 데려다 주던지 시설로 보내겠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아이가 불쌍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 해도 저와 우리 딸과 세 사람의 가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요.
저를 만난 뒤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었지만 얼굴도 모르는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들을 우리 집에 두는 건 용납할 수가 없었죠. 남편이 다음날 아침에 다시 아이 엄마에게 데려다 주기로 하고 저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날 저녁에 애들 좋아하는 치킨, 피자, 탕수육을 잔뜩 시켜서 저녁 식탁을 차려줬어요. 저도 그때는 무슨 마음으로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맛있는 거라도 잔뜩 먹여서 보내고 싶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저녁 밥상을 다 차려놓고 아이들을 불렀는데 우리 딸은 아주 신나게 음식을 먹는 반면에 그 아이는 아무것도 손을 대지 못하더라고요. 왜? 먹고 싶은 게 없니? 뭐 다른 거 먹고 싶어? 햄버거? 떡볶이? 먹고 싶은 거 있음 아줌마한테 이야기해. 내가 다 사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이는 전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뒤에 자기가 잘못했다며 울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너무 먹먹해지는 겁니다. 솔직히 이 아이가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처음 봤을 때는 5살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 7살이었고 아이 엄마랑 둘이 살면서 영양 섭취를 제대로 못했는지 또래에 비해 많이 작더라고요. 7살이면 대충 어른들 이야기하는 걸 알아들을 수 있고 눈치를 봐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기 때문에 제가 남편이랑 분위기가 좋지 않고 내일이면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웠을까요? 아무것도 안 먹고 울기만 하는 아이 앞접시에 치킨이며 탕수육을 덜어주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얼른 먹으라고 했더니 겨우 하나를 입에 집어넣고 또 울음을 터뜨렸죠. 우리 딸이 그 모습을 보고 오빠 울지 말라고 하면서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같이 덩달아 우는 겁니다. 두 아이가 우는 걸 보니 내가 악당 같고 내가 천하의 피도 눈물도 없는 악녀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죠. 그렇게 눈물에 저녁 식사 자리를 끝내고 아이들 이부자리 봐주고 저 역시도 방에 들어와서 누워 있었는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먹먹하고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다른 여자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라지만 남편이랑 이목구비를 빼다 박았던데 이런 아이를 보육원으로 보낸다면 제가 그날부터 마음 편하게 2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다음날 아침에 이 아이를 우리 아들로 입양하는 걸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해달라고 말을 했어요. 법적인 부분에 전혀 문제 없도록 변호사 끼고 확실하게 일처리를 해달라고.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부터 우리 2사람의 아들로 생각하고 살 테니까 당신도 절대 딸이랑 비교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만에 하나 당신조차 이 아이를 진짜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으면 나도 평생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여자를 떠올리면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묵묵하게 듣고 자기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면서 그저 고맙고 미안하고 평생 우리 식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다는 말뿐이었죠. 당연히 저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처음부터 그 아이를 아들로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보다 그 아이가 훨씬 머리가 좋고 눈치가 빠르고 부침성이 좋았습니다. 첫날에 아무 말도 못하고 소심하게 있던 모습과 집에 다시 돌려보낸다고 했을 때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던 모습이 이 아이의 본 모습은 아니었어요. 정말 눈치가 빨랐기 때문에 저와 남편이 싫어할 만한 일은 절대 하지 않았고 3살 차이 나는 저희 딸과 금방 친해져서 어느새 오빠 하며 따라다니고 있더라고요. 폭풍과 악몽 같던 며칠이 지나자 저는 아이와 함께 사는 것이 금방 익숙해졌어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도 빨리 들었고 다행히 방은 남편이 컴퓨터 방으로 쓰던 곳을 비워줄 수 있었지만 우리 집에는 남자아이 물건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같이 침대도 보러 다니고 책상이랑 유치원을 알아보러 다니면서 마치 제가 진짜 이 아이의 엄마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아이 학용품이나 신발, 옷과 같이 꼭 필요한 물건들만 사고 다녔는데 문득 생각해보니 아이 장난감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부랴부랴 마트 장난감 코너에 아이를 데려가서 일단 원하는 걸 하나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아줌마 집에는 현수 장난감이 하나도 없으니까 일단 한 개만 골라봐. 앞으로 많이 사줄게. 지금은 딱 하나만 사자. 라고 이야기했더니 한참 망설이다가 작은 로봇 장난감을 고르길래 아예 그 장난감 시리즈가 다 들어있는 커다란 세트를 사주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 방을 꾸며주기 시작했더니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따로 들은 이야기로는 친모와 살면서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 원룸에서 둘이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아이가 자기 방을 가져본 것이 처음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난감 같은 것도 거의 가져본 적 없을 거라 하고 직접적으로 아이 친모가 주먹을 휘두르진 않았지만 정서적으로 엄청 괴롭게 했을 거라고 합니다. 이 아이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는 식으로 분풀이를 하고 그동안 수년의 세월을 자기를 낳아준 엄마에게 욕설과 저주를 들으면서 살았다고 해요. 너만 아니었어도, 너만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런 말을 아이가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남편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도 그 짧은 시간에 수십 번이나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아이가 겉으로는 밝아 보여도 속으로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짐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네 식구가 함께 살기 시작했고 당연히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어요. 저는 이 아이를 진짜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저보다 남편이 더 문제였죠. 분명히 두 아이들을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대하자고 말을 했지만 어디 처음부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핏줄이 같고 얼굴이 똑 닮았다고 해도 남편에게는 아들이 처음이었고 아이 역시 아빠는 처음이니까 둘 다 뚝딱대며 어색해하는 모습이 볼만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남편과 아들 둘만 외출을 시킨 적도 있고 주말이 되면 두 사람만 외출을 시키거나 목욕탕을 같이 보낸 적도 여러 번입니다. 아이와 함께 살기 시작하고 얼마 후에 첫 명절을 맞이했고 당당하게 내 식구가 시댁으로 향했어요. 처음엔 절대 반대하시고 손녀딸 외에는 손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시던 시부모님도 막상 정말 남편 핏줄을 잇는 손자를 데려오니 내심 좋아하셨지만 제 앞에서 편하게 대하지 못하셨어요. 괜히 기분 안 좋은 척 하시고 제 눈치를 엄청 많이 보고 계시길래 그러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저희 시댁은 제사는 따로 없고 명절에 2번 차례만 지내는데 집에서 여자들은 차례상에 절을 하진 않았어요. 그나마 그전까지는 우리 집에 자식이 딸뿐이라서 남편 옆에서 같이 절을 시키곤 했었는데 이제 아들이 생기니 여자들은 자연스레 뒤로 빠지게 되더라고요.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집안에 아들이 있는 것이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차례 지내는 시아버님과 남편 그리고 아들의 뒷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올라왔어요. 딸 하나 키우면서 둘째는 못 낳겠다고 포기했었는데 아들을 키우는 것은 완전 또 다른 세계구나 싶어서 내가 이 선택을 한 것을 다시 한번 잘했다고 생각했죠. 친정에서는 엄마가 한동안 남편 얼굴을 안 보려고 하셨지만 저희가 아이들 데리고 찾아갔더니 어쩔 수 없이 다 받아들이셨어요. 제가 미리 아이의 사정을 이야기했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엄마라고 어떻게 모진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내 식구가 된 지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지금 아들은 고등학생, 딸은 올해 중학교에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두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처음보다 지금 훨씬 더 가족다운 가족이 되었고 더 이상 서로 어색함이 없어졌어요. 아이도 어느새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저도 이제는 아이에게 아들이라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정말 속 썩인 적 한 번 없이 모범생처럼 자라왔는데 지금은 비행기 파일럿이 되는 게 꿈이라며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 중이에요. 이제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던 차에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 어디서 어떻게 듣고 왔는지는 몰라도 아이의 친모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다행히 아들은 스터디 카페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오기 때문에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그 여자는 자기 아들 얼굴을 보고 싶다며 찾아왔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또래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는데 그 모습만 봐도 지난 시간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을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 아들을 봐서 뭐 어쩌려고요? 이미 10년 전에 법적인 문제 다 끝난 거 몰라서 그래요? 괜히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말고 다신 우리 식구들 앞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야기했더니 그 여자가 코웃음을 치며 너가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면서 어떻게 엄마 노릇을 하냐고 따졌습니다. 남편도 제발 그만하라고 다신 찾아오지 않기로 해서 우리가 입양한 건데 너가 이러면 아이가 곤란해진다고 말렸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면서 자기가 너만 안 만났어도, 너를 만나서 그 아이만 태어나지 않았어도 지금이랑 다른 인생을 살았을 거라 하더군요. 악을 쓰고 욕을 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모습이 진짜 너무나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남편이랑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우리 아들이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아들이 내렸는데 현관 앞에서 아빠와 10년 전에 헤어진 친모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순식간에 아들 표정이 굳으면서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들 앞을 막아서고 너는 이 사람이랑 대화할 필요 없으니 빨리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막무가내로 우리 아들 교복을 붙들면서 이제 엄마가 돌아왔으니 엄마랑 살자고 하는 겁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너무 당황스러워서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아무리 저희 집에 입양되어 행복하게 10년을 살았지만 어쨌든 이 여자가 낳아준 친엄마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들은 잠시 뭔가 생각하는 것 같다가 그 여자가 붙들고 있는 교복을 거칠게 뿌리치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줌마는 누구세요? 아줌마가 누군데 우리 집 앞에서 행패 부려요? 엄마, 그냥 경찰 불러요. 저런 미친 사람 상대할 필요 없어요. 아들의 말에 그 여자도 충격을 받았는지 자기가 왜 아줌마냐고 내가 누군지 모르냐며 악을 써댔어요. 결국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행패를 부리길래 진짜 경찰을 불러서 쫓아냈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아들에게 제가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괜찮으니 앞으로 저런 이상한 사람이 찾아오면 바로 쫓아내라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알겠다 대답을 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남편이 따로 그 여자를 만나서 도대체 왜 찾아왔냐고 물었더니 돈도 없고 사는 게 힘든데 아이도 생각났고 수소문에 찾아가서 사는 모습을 몰래 봤더니 너무 행복해 보여서 자기 인생이 억울했다며 울었답니다. 남편이 지갑을 열었더니 5만 원 2장이 있길래 그 돈을 꺼내서 친모 손에 쥐어주고 이걸로 돌아갈 차비나 하고 정신 차리고 살라고. 한 번만 더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면 그때는 이 정도로 안 끝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다고. 제발 아들을 위해서라도 다신 우리 식구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 경고를 하고 돌아왔어요. 옛날엔 이런 생각을 한 적 없었지만 요즘은 꼭 배가 아파서 나아야만 부모 자식 관계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누가 와서 보더라도 저희 넷은 한 가족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줄 알지만 아이에게 정을 붙이고 함께 살다 보니 이제는 점점 아이가 제 모습을 닮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방에서 자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빠를 빼다 박았다 싶다가도 코는 나를 좀 닮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제 모습이 조금 우습기도 해요. 저는 이대로 아무 일 없이 우리 네 식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이 남아있는 만큼 이제는 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기억으로만 채워주고 싶어요. 요즘 세상에 크고 작은 사연 없는 가정 없다지만 조금은 남들과 다른 저희 가정 이야기를 어딘가에는 꼭 한번 하고 싶었어요. 제 길고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